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공동체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맡겨놓은 우리들 권력인데 잠시 맡겨놨잖아요. 대통령이나 공무원이나 판검사한테 맡겨놨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그 맡겨놓은 권력이에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명백하게 깨닫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있고 또 모든 공무원들은 나를 위해서 있다. 이 점을 명백히 깨닫고 4년에 하루 주권자 노릇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이 자세를 어디서 길러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길러줘야 됩니다. 공교육 시간에. 사실 공교육은 정치를 제대로 세우게 하는데 20년 후에 가장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일 거예요. 경제를 가장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경제 시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말이에요. 경제 불평등이 빚어내는 참상이라든가 쓸데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 현상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어디서 길러야 됩니까? 학교에서 길러줘야 됩니다. 공교육이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양극화 해소 전망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균등을 실제로 해줘야 돼요. 가장 가난한 30%에게 자원을 집중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이상 30%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경제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성 획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제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민주화해야 됩니다. 공교육을 혁신해야 돼요. 21세기적으로 민주주의에 알맞게 그리고 생태적 대전환에 맞춰서 공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됐으면 좋겠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야당에 불만이 많죠. 야당이 강력해야 민주주의가 강력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여러분 앞에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 버릴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어느 당을 지지하고 차원을 떠나서 야당이 바로 서야 어쨌든 나의 일자리 또 나의 주권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제 결국 모든 문제의 열쇠는 정치로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의 양대 축인 지금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사실 이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무관심과 특히 여러분 한번 제가 곤혹스러운 질문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 하셨네. 네? 투표한 학생들만 오셨네 여기. 왜냐면 크게 총선거를 예를 들면 크게 보면 100명에 50명이 투표합니다. 50명 가까이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명 투표한 사람 중에 절반은 또 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민 100명 중에 25명은 대표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동작에서 나경원 후보를 찍은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 가서 대표하는데 노회찬을 찍은 49명은 다 사표예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 주권이 제대로 관철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서 국민 통합자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그 공약했던 것도 다 파기해버렸지 않습니까? 또 국회라는 건 300명이 있지만 그 300명의 대표성에서 여야 양당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결국 이 정치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득권. 여당의 기득권, 야당의 기득권. 그래서 이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에요. 이 정치개혁을 해야만 말하자면 국민이
이 정치에 대한 그 불신이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야당이 좀 건강하고 강력해져야 하는데 여야가 가진 기득권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지역 기득권입니다. 호남은 100% 민주당, 영남은 거의 100% 새누리당. 그래서 작년 재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이 42%를 투표해 줬어요. 근데 의석은 50%를 넘었어요. 152석 과반수를 얻었어요. 국민은 42%니까 300석에 42%는 몇 석이에요? 126. 그런데 의석은 152석을 가졌어요. 또 야당 민주당은 36%를 국민이 지지해 줬는데 36%면 300석 곱하기 하면 108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128명이 당선됐어요. 20명, 저쪽 26명 더. 46명을 초과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개혁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 준 표만큼만 의석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19살에서 29살까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청년당을 만들어서 청년당이 5%나 6% 전국적으로 득표를 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다 떨어졌는데 아무튼 득표는 5, 6% 했다. 그러면 5% 같으면 5, 35, 6% 같으면 6, 38. 18명의 20대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잖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회에서 우리의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 반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전에 반대하고 막개발에 반대하고 환경과 생태를 중시하는 그런 정당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 뭐 10%를 얻었다, 8%를 얻었다 그러면 10%다. 30석 아닙니까? 그런 환경론자와 생태주의자가 30명이 국회에 대표된다면 그러면 우리 정치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도. 그래서 정치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선거제도부터 바꾸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식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가에서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야당이 또 여기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의 지금 야당은 사실 정당 그러면 노선과 가치의 결사체인데 노선과 가치가 실종되면 정당이 권력투쟁만 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확하게 권력투쟁만 남아있는 정당이에요. 이 점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사실 새누리당은 부자, 기득권, 또 재벌, 대기업을 충실하게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850만, 영세 자영업자 300만, 말하자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누가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진보 정당들은 지멸렬해졌고 민주당은 거기에 제대로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한국 정치의 지금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를 바꾸는 일이 내 팔자를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